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지난주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와 그리고 개정세법 등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연말정산 그 두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를 직장인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이런 공제도 받을 수 있었나와 같은 좀 가장 실제로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는 좀 다소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자, 이번 주에는 좀 연말정산을 신청을 할 때 좀 실제로 이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직장인들은 사대보험료 저도 그렇지만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것도 전부 공제 가능할까요? 네, 그 좋은 소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 보험료 납부 금액은 연말정산 때 전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 가지고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내가 확인한 건강보험료 금액이 그 회사에서 실제로 납부했었던 금액보다 적게 조회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공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라는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실제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공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내용도 있었군요. 자, 결국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공무원 연금 소득만 받는 경우에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럴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이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에 대한 금액은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의 주신 대로 어머니께서 이제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고 계시고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공적연금이 언제 이거를 좀 납부했는지 부담했는지에 따라서 경우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에 납부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연금 소득의 공제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전화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서 지금 명세서에서는 이게 언제 나누는지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시고 인적 공제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뭐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제연금 말고 좀 개인적으로 일반 보험 저희들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연금등의 기준이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앞서 이제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이제 공무원 연금 등을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일반 보험사 등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적연금은 수령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하라면 이제 인적 공제가 가능하지만 100만 원을 넘어갔다면 인적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분에 대한 인적 공제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공제를 받는 게 아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혹시 만약에 남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럼 이것도 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아쉽지만 좀 안 된다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쉽네요. 세법 규정이 워낙 명확한 게 네.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만약 배우자가 연간 소득 금액을 100만 원을 초과해서 남편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분이 사용했던 카드 내역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즉 기본재산 대상자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했던 경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배우자분을 예를 들었지만 똑같이 부모님의 카드 사용 내역이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에 대한 카드 사용 내용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분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분이 사용했던 금액까지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자녀들의 경우에는 20세를 초과해서 연령 때문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진 않았지만 자녀가 사용했던 카드 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용 내역은 자녀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만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공제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자녀들이 사용했던 카드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뭐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료 뭐 이런 것들 지출했을 때 이제 또 두 개를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의료비나 보험료 공제도 받고 뭐 신용카드 사용도 이제 공제받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뭐 의료비라든지 학원비, 그다음에 뭐 교복부비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이제 공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의료비 등 뭐 특별세액 공제 제도를 또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지출을 이제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일부 이제 내가 분명히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좀 그게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뭐 누락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원은 오히려 그걸 올려줘야 조금 더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누락할 유의는 없는데 어떤 이제 착오나 이런 걸로 빠지는 경우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2년 말일에 100만 원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제 할부를 했으면 22년도에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느냐, 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쉽게도 이제 구매 당시 시점이 22년이라면 22년 걸로 전액을 다 이렇게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자, 이맘때만 되면 모든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죠. 연말정산. 저희가 총 2회에 걸쳐서 좀 관련된 절세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고 더 많이 연말정산 환급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